지난달 27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이표처. 영어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는 이 회사는 상장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며 574대 1이라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증시 화랑과 신규 상장 주식에 대한 관심 속에 이표처는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2.3배나 폭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장 직후 연속 하한가와 상한가를 오가는 등 주가는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새내기 코스닥 기업의 미래를 보고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어떤 기업인지 제대로 알아보자. 단순한 교재 출판이 아니라 콘텐츠 R&D 업체임을 자부하는 이퓨처.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24% 성장해온 이 기업이 상장 이후에는 어떤 그림을 그려나갈까? 이디오 가서 이렇게 그림 찍어보니까 참 폼나네요. 간지도 나고. 네, 좋습니다. 자, 이퓨처. 저는 약간 좀 솔직히 좀 생소하거든요. 생소하죠. 네, 예. 어떤 기업인가요? 지난달 27일, 4월 27일에 상장을 해서 거래일수로는 이제 4거래일밖에 되지 않은 거고요. 예, 그 중에 2번은 하한가, 2번은 상한가네요. 네. 물론 이제 공모가 대비 거의 한 2배 가까이 좀 올라와 있는 가격인데 네. 돈을 많이 벌으셨다 하더라도 어떤 기업인지는 좀 알고 예, 투자를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어려우면 저한테 하지 말고 이쪽 정영희 기자한테. 쉬운 겁니다. 아, 쉬워요? 이 해리포터라는 책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팔렸잖아요. 네네. 그럼 천만 돈은 번 팔다고요? 출판사가 더 많이 벌었을까요? 작가가 더 많이 벌었을까요? 출판사가 더 벌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죠. 저는 작가가 작가가 벌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조앤 롤링만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뭐 이 재산이 수십억 얼마고 벌었죠, 수십억 불. 얼마 벌었다는 건 정말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판사가 돈을 버는 것과 작가가 돈을 버는 게 이제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근데 왜. 작가, 맞다. 저자시구나. 저자인데. 지금 당장 중소형주에 투자하라. 한 번 더 말씀해 드릴게요. 저는 왜. 네. 이 퓨처는 단순한 그 출판 회사가 아닙니다. 네. 그 영어 교육에 쓰이는 콘텐츠를 야.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ELT라고 하더라고요. English Language Teaching 그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는 그 교재를 만들고 그 방법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드는 영어 교재가 모두 다 영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유치원부터 중고등학생까지 학원 또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영어 교재를 개발하고 있고요. 지난 2000년에 황경호 대표 또 이기현 부사장 등 4명이서 이 회사를 설립했고요. 쉽게 말해서 교육자와 사업가의 만남으로 이 회사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퓨처가 방과 후 교육시장을 비롯해서 뭐 정상어학원, 서강대학교 SLP 등 학원에 교재를 공급하고 있고요. 교보문고나 예스24 등과 제휴를 맺어서 전국에 총판으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장한 기업들 보면은 그 상장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또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 대주주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상장을 추진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의심도 많이 시장에서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다들 하잖아요. 상장한 거는 이제 그 기업의 성장의 꼭지 아니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이 퓨처의 구주 매출은 단 한 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상장을 통해서 단 한 주도 이익을 실현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최대 주주인 이기현 부사장은 앞으로도 절대 회사 주식은 팔지 않을 거다 이렇게 자신을 했더라고요. 그래요? 이 회사가 상장을 추진한 이유를 몇 가지 들어봤는데요. 아직은 좀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해외 교육 업체들과 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상장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영어 그래서 교육이다 보니까. 상장을 추진하게 됐고요. 또 해외 영업을 위해서 현지 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한 자금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교재가 늘어나면서 물류 비용도 좀 늘게 됐는데 위탁 창고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매출이 이제 100억 원대 넘어서면서 자체 창고를 좀 운영하는 게 창고를. 수익 면에서 좀 낫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도 이제 투자를 할 거라고 하네요. 야, 저는 참 영어 사교육 바람이 부는 거를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썩 달갑지는 않은데 이 회사는 그러니까 출판사뿐만 아니라 컨텐츠 개발에서 지적 재산권 이런 것도 좀 많이 가지고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그 경쟁 기업을 보면은 좀 어느 정도 그 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상 동종 그 업종이 없다. 동종 업체가 없다. 이렇게 회사 측은 설명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교재 전문 출판사나 아니면은 학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학원 내에서도 그 스타 강사들이 직접 쓴 책을 또 이제 그걸 이제 강의 교재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 로열티가 다 따로 빠져나가는 거죠. 작가. 그 저자에게. 그런데 이 회사는 자체적으로 그 콘텐츠를 개발하다 보니까 로열티는 지급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 모든 게
이익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야. 그 해외 R&D 전문 기업은 아마 이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롱맨 사전으로 유명한 네. 피어슨 롱맨,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 등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롱맨 사전은 예. 사긴 샀어요, 한때. 예. 근데 거의 못 봤습니다. 아하. 네. 자, 알겠습니다. 그 R&D라는 것도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요. 전 직원이 45명입니다. 그 중에서 R&D 개발 연구 인력만 25명이고 그 중에서 외국인이 6명 포함이 돼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회사 영업이익률이 27%로 상당히 좀 높은 편인데요. 이 회사 그 자체 개발한 콘텐츠의 비중이 매출의 80%나 되다 보니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이 회사는 연구개발비가 매출의 한 14% 정도 차지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R&D 비용을 약간만 줄이게 되면 이익률이 더 올라가는 구조고요. 이걸 다 줄였을 경우에는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40%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다. 40%.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 근데 딱 드는 생각이 교재라는 거 요새 뭐 제가 좀 잘 모르겠지만 유행이 좀 빠르지 않습니까? 네. 여기저기 뭐 그 교재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들쭉날쭉 좀 주기가 짧은 것 같은데 팔리지 않은 책들은 좀 조금 생각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맹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게 상당히 좀 궁금했습니다. 네. 상장 과정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했던 게 이 점이라고 하는데 책을 한번 이제 딱 찍어놨는데 안 팔리면 이거 이제 해가 지나가니까. 그런데 이 표처가 만드는 거는 뭐 2011년 수능 대비 이런 교재가 아닙니다. 예. 유행이나 교육 정책에 좌우되는 교재는 만들지 않겠다라는 게 이 회사의 기본 방침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언제든지 또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교재를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그 발음 중심 어학 교재라는 그 파닉스라는 게 있는데 이 책은 2003년에 개발을 했는데 현재 같은 내용으로 8년째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퓨처 과거 실적하고 사업 전망을 한번 좀 말씀해 예, 주십시오. 요거는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 표로. 작년에 매출 123억 4천만 원, 영업이익 32억 9천만 원, 순이익 2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3년 동안 연평균 매출은 24% 증가해 왔고요. 순이익률은 역시 한 3, 4년 평균으로 해도 22% 정도 됩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도 이 같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황경호 대표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앞으로 3년은 수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주도하는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 그러니까 말하기와 쓰기와 같은 발화 기능이 들어간 겁니다. 이런 시험 대비서를 출시함으로써 이제 매출 성장을 이뤄낼 계획이고요. 그리고 제품 라인업을 늘림으로써 과거 해왔듯이 역시 매출 성장을 이뤄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뭐 라인업을 계속 늘리면서 성장을 지속하겠다. 예. 네, 이런 그 우리 황 대표 얘기입니다. 자, 지금 뭐 주가가 상한가 아니면 하한가인데 예, 좀 초기라서 그런지 여전히 좀 이렇게 좀 변화가 심한 것 같아요. 예. 좀 그 밸류에이션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한번 좀 잠깐 좀 따져주실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당 순이익 EPS는 한 745원 정도 나옵니다. 공모가 6,400원 그 당시에는 8.6배 PER로 비교적 이제 저렴한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하지만 뭐 보시는 것처럼 상장 첫날도 주가가 2.3배나 급등을 했고 현재도 공모가 대비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라와 있어서 너무 좀 주가가 빠르게 급변하는 점은 상당히 좀 부담입니다. 황 대표의 말처럼 올해도 24% 정도 매출 성장률 그리고 과거처럼 한 22% 정도 순이익률을 기록을 했을 때 EPS 예상하는 게 한 926원 정도 되고요. 지난 금요일 종가 1,650원 기준으로는 11.5배. 근데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해서 오늘 상한가 12,200원 기준으로는 PER이 한 13.2배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13.2배. 예.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 다른 그 교육업체 주가들 PER 뭐 상당히 높더라고요. 예, 높은 데 많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 회사는 좀 새내기 주식이긴 한데 조금 더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그 대주주들은 아직 당분간은 팔지 않겠다. 아예 안 판다고 그랬습니다. 아예 안 판다. 예. 네. 그만큼 자신이 있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영희 기자 딱 이 회사 좀 들어보니 느낌이. 네, 일단 뭐 일반 아까 말씀하셨듯이 온라인 교육업체 같은 경우에도 뭐 PR이 상당히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률이나 아니면 네. 어떤 부분에서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출판이나 교육업체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네. 콘텐츠 개발업체더라고요. 야. 새로운 거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대호 기자의 주주클럽.
쭉쭉 잘 뻗어나기 기대합니다. 너무 내용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